제목이. 네, 안녕하세요. 네, 하다 보면 들어오시라고 생각하고, 네, 아이고, 버팅 컨트롤, 네, 마의 가스라이팅. 제목이 좀 무섭잖아요. 제목이 무서운데, 저는 이 가스라이팅이, 어, 이게 이런 제목을 쓰면 꼭 부모님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면 내가 뭐 가스라이팅 하는 엄마일까? 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 안 들어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약간 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과감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되게 건강하신 거예요. 네,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가스라이팅? 내가 지금 아이를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하면서 키운가 봐.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건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정말 이은혜라는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그 4미터 절벽에서 그 4미터 깊이의 수심의 그 계곡으로 떨어지게 해갖고 죽였다 그러잖아요. 그런 정말 범죄자의 가스라이팅 그런 거 말고, 보통 우리가 하는 이제 아이를 정말 이 교육도 한 가스라이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을 바꾸기 위해서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 근데 상대의 어떤 내 생각을 맞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생각을 약간 일단 고정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일단 내 말을 좀 들어줘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양육자로서 우리 엄마로서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엄마 말을 듣고 나중에 네가 커보면 엄마 말이 맞았다는 걸 알 거야. 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 라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과하게 되면 때로는 소리 지르게 되고, 과하게 되면 때로는 이제 때릴 수도 있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 강의의 목표는, 정말 이게, 변질이 돼서 하다 보니까 정말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 주제를 쓰는 거지. 진짜 가스라이팅 하는 부모님들이 문제이니까 이걸 와서 들으세요가 아닌 걸 알고 오신 거기 때문에 진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건강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진짜 이 제목만 보고, 나 저기 가면 진짜 내가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 가는 거가 내가 두려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을까 봐, 예, 그런 걱정이 좀 들었어요. 네. 라푼젤. 라푼젤 아시죠? 라푼젤이라는 만화 영화. 라푼젤이라는 만화 영화에, 가젤인가요? 라푼젤 엄마가 지금 이렇게 좀 피부도 팽팽하고 이러지만 이 라푼젤이라는 만화 영화가 좀 되게 오래된 만화잖아요. 혹시 부모님들 이 라푼젤 만화, 내용 아시나요? 한번 반응 좀 해주시겠어요? 내용 아시나요? 모르시면 제가 좀 설명하고 가고, 아시면은 좀, 아시죠? 아시죠? 예. 어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시죠? 아시죠? 예. 아시죠? 예. 그래서 딱 10초만, 20초만 설명하자면, 이 사람이 마녀인데, 이 딸은 자기, 친자가 아니고, 얘를 납치를 해가지고, 이 딸의 이 머리의 힘으로부터 젊음을 유지하니까 이 딸을 성에 가둬놔야 돼요. 그래서 못 나가게. 예. 바깥 세상은 나쁜 세상이고, 험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살아야 돼. 예.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아이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은 위험하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는 게 그래서 그래서 그 안 좋은 가스라이팅의 전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변질된 가스라이팅, 안 좋은 가스라이팅
을 하고 있는 분이, 정말 있으면 안 좋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 뭐, 100% 그렇다? 0%안 그렇다? 이게 아니라 일부 그런 면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더 심리적으로 연약할수록.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원이 출발했느냐? 이제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가스라이트라는 영화에서 나왔대요. 네, 어원이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뭐 저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부모님들 아실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뭐, 이 사람이 뭐, 뭔가 자기가 어떤 보석을 찾아야 되는데, 집안에 숨겨놓은 그 보석을 찾으려면은 가스 등을 켜야 되는데, 그 등을 추가로 더 키면 다른 가스 등이, 희미해진대요. 그래서 다른 가스 등이 지니까 이 여자가, 저 가스 등이 왜 희미해져? 라고, 하는데, 네가, 잘못 안 거야. 네가 뭐, 약간 신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잘못 보이는 거야. 이렇게 자꾸 너가 뭔가 이상해서 잘못 보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 사람을 이상하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몰래 뭔가 숨겨놓은 그 보석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너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의미가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요 가스라이트라는 연극, 예, 그 다음에 40년인가 44년에 영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강화하는 행위. 어, 그래서 거부, 반박, 전환, 경시. 어머니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등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가스라이팅의 가장 현실적인 예가 그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도가니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도가니라는 영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애인 복지관 관장인가 그랬어요. 그분이 아이들을 학대를 하는데 성적으로 학대하고 육체적으로 노동시키고 막 이러는데 그래 애들이 있어야지 고아원인가? 걔네들이 지원금 받아가지고 애들한테는 막 되게 잘 안 해주면서 지원금 받아갖고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그 지원금을 많이 착복을 하면서 너희들을 아빠가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하고 뭐 이렇게 속이면서 자기 이득은 다 취하는 그런 게 가스라이팅이죠. 네, 그런 게 자기의 이득을 취득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뭐 예전에 그런 뉴스들을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자기의 배달은 무슨 처제, 형제 이런 사람을 성매매를 시키면서 뭐 이렇게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을 성매매를 시키면서 그 이득을 자기가 다 취하면서 예, 그 사람을 이렇게 약간 정신적으로 너를 보호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들이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비정상적인 정말 매우 문제가 되는 그런 가스라이팅을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가스라이팅이고요. 이제 우리가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은 저는 이제 그 정도의 건강하지 않은 가스라이팅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가스라이팅은 이런 거죠. 왜 엄마가 너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엄마가 이미 너가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어, 차에 부딪힐 수 있고 차에 치일 수 있기 때문에 뛰지 말라는 건데 엄마는 이미 미래를 예견하고 하는 건데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라는 이제 이게 역전이죠, 역전이. 엄마가 너 잘 되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엄마 마음을 몰라줘? 이게 이제 엄마의 좋은 마음 이거를 이제 몰라주니까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이제 소리 지르게 되고 그게 이제 심화되면 애는 이제 더
반항하게 되면 결국은 심한 경우에 때릴 수 있게까지 되는,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가 계속 점점 악화되는, 예, 그러다 보면은 더욱더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심하게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네, 저희 어머니를 나쁜 사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저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죠? 저희 어머니 35년 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을 15년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을, 그러니까 제가 약간 여성성이 강하게 키워진 이유 중에 하나도 키워보니까 여자아이들이 더 말을 잘 듣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애들처럼 좀 더, 당근과 채찍을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 쓰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아이가 제일 말을 잘 듣는구나. 이런 거를 저한테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셔서, 당근과 채찍을 저한테 너무너무 잘 쓰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시려고 했던 게, 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강의 중에 한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이제 최근에 한 달 전이죠. 어버이날 때 닭백숙, 오리백숙이 나오는 이제 곳에 청계산 근처에 있는 곳에 누나네 가족이랑 같이 갔었는데 한쪽 테이블에는 닭백숙이었고 한쪽 테이블에는 오리백숙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접시에는 어, 삶아진 닭만 나오고 또 한 접시에는 삶아진 오리만 나오고 또 대야처럼 큰 데에 죽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죽 크게 두 그릇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제 앞접시에다가 저는 사실 제가 조금씩 이렇게 덜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는 이제 막 엄마로서 이렇게 막 서빙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탁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아유,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제 스스로,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제 스스로, 이제 나이가 이제 먹으니까 탄수화물을 되게 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죽을, 한 국자를 떠서 이렇게 푹 올리시더라고요. 저는 죽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죽을? 제 선입관은, 나이 먹어서 죽기 전에 먹는 게 죽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소화 못 시켜서 먹는 게. 그래서 전 죽을 안 먹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수술하면 먹는 거다. 죽을 안 먹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인데, 어머니가 죽을 떠주니까 그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하지 말라고 항상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부모 교육하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원하기 전에 주지 마세요 이거든요. 원하기 전에. 제가 부모님께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거잖아요. 밥 잘 먹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어머니? 제 부모 교육 많이 들으셨으면 그죠, 금기라고 들으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식욕을 느끼기 전에 밥 먹었니? 배고프니? 뭐 줄까? 이걸 자꾸 물어보면 아이는 내가 배고픈지라는 말을, 배고프다는 말을 할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밥 잘 안 먹는 아이, 키 작은 아이한테 지금이라도 부모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꼭 하실 거는 뭐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애가 배고프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굶기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밥을 왜 안 줘? 엄마 배고파.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아무 말도 물어보지 마시고, 간식 절대 주지 마시고, 밥 때만 밥 딱 주고, 그러니까 나의 애잔한 짠한 마음 있잖아요. 아, 제가 배가 고프지 않을까? 그 걱정을 딱 잊으세요. 그 걱정을 딱 잊고, 그냥 무조건 굶기겠다. 그러면 애가 배가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으면서 많이 먹으면서 위가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먹기 시작하거든요. 엄마가 안 챙겨주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겠구나.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식욕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어릴 때부터 제가 너무 안 먹었어요. 안 먹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첫 건강검진 했을 때 17kg였대요. 17kg. 1학년 때, 초1 때. 키도 작고
몸무게도 너무 안 나가고. 그래서 어머니가 1학년, 2학년 때부터 노력하셔서 제가 3학년 때는, 어, 정상보다 많이 나가는 체중으로 바뀌었대요. 예, 많이 먹어서. 예, 그때부터 막 이제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셨겠죠.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챙겨주신 모습에 제가 이렇게 그때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서 화를 무지 많이 내셨어요, 그때. 막 하이톤으로 낸 건 아닌데 막 하니까 어머니가 그때 제가 한 2, 3분을 제가 왜 그러시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조카도 있고 근데 조카도 있는데 그랬다고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러셨어요. 매번.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좀 제 의사를 존중해 주시라고. 예. 제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별거 아니지만 저를 바꾸시려는 또 다른 비근한 애는 뭐였냐면 또 다른 비근한 애는 제 딸 보고 혜민이는 판사를 시켜보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너 의사를 해보면 어땠니? 아니면은 뭐 판사를 해보면 어떠니? 이렇게 판사를 해보면 어떠니?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양쪽의 그 진로 조언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그 혜민이는 되게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고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패션 디자이너를 해보고 싶다고 하고 요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인데 그리고 행동이 되게 빠르고 되게 운동을 잘하고 이러는 아이인데 물론 뭐가 될지 모르죠. 자기 혼자 선택하게 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다다다다 했죠. 어머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러시냐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스스로 하게 놔두셔야 된다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이 저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런 가스라이팅을 부모님들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이 지능 검사를 하면서, 네,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요 지능검사의 곡선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가스라이팅 곡선이냐. 지능검사 어머니 받으셨나요? 이거 안 받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안 받으셨군요. 그러면은 여기 어머님들 잠깐 채팅에 보실까요? 여기 지능검사 안 받으신 분 받으신 분 한번 채팅에 올려주실까요? 제가 설명을 어느 정도를 배경 지식 설명을 해야지 이걸 이해하시나? 요걸 제가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능검사 곡선으로 받으셨다. 예, 얼마나 이해하시나를 제가 받으셨다. 또 어쨌든 안 받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배경 지식 설명을 하고 갈게요. 6개 그 그림지능 검사는 아시다시피 6개 어, 네, 3분 받으셨다. 거의 다 받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6개 영역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이 6개 영역을 아이들이 이렇게 답안을 체크를 하고 이렇게 이런 그림 검사지에다가 이렇게 아이들이 체크를 하는 모양대로 답안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요. 근데 2개가 칠해진 게 답지 정답이고, 그래서 답지가 바로 정답 여부를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중에서 해상 능력 검사라고 하는 6번과 지금 요 유사성 찾기 검사 이 4번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2개의 영역이, 그리고 1번 영역, 1번 영역. 이 3개의 영역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설명하는데 제가 오늘 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예. 자, 이 3개 영역, 어휘 영역이 언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많은 어휘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 단어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느냐. 장화가 뭐지? 이 단어 이거 다 맞춰요, 아이들. 베개가 뭐지? 1, 2번 못 맞추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예.
두 번째 영역, 아니, 두 번째 영역도 관계는 있지만, 예, 관계 있으니까 설명할게요. 두 번째 영역은 요거와 같은 그림 찾는 거예요. 요거 보여주면서. 근데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요거 다 그렸을 때 요 그림처럼 되는 그림이 뭐지? 나중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끝에 부분, 꼬리 이렇게 약간씩 달라요. 이거를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운동 능력, 전화 대소근육, 갖고 오신 거예요? 그 환자분 어디 계세요? 잠시만요. 시험거리에서 네, 그게 문서고 부탁드릴게요. 네, 대소근육 발달을 측정을 해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그리고 요거 사형역이 이제 추상적 사고 능력, 자존감, 긍정적 자아감, 사회성, 배려심 이런 걸 측정을 해요. 그리고 6번 영역이 장기 기억 능력, 단기 기억 능력. 근데 이 장기 기억 능력, 단기 기억 능력은 아이가 스스로 부모님에게 아니면 타인에게 뭔가를 설명을 미주알 고주알 해낼 때 꺼내기 학습. 어머님이 여기도 굿 다이노 봤나요? 굿 다이노 안 봤나요? 요번 영화가 굿 다이노였는데, 안 봤나요? 뭔가 이렇게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 내용이 어땠어? 그 책 내용이 어땠어? 를 물어볼 때, 어, 친구들하고 오늘 체육 시간에 게임하는 거 봤는데 그때 공놀이 할 때 너희 팀은 한 팀에 몇 명이었어? 라고 질문을 정확하게 해줄 때 아이가 더 대답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미주얼고주얼 내 생각을 잘 말하게 할 때, 그 말한 내용이 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건, 이 정확한, 내용을 부모님들한테 전달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어떤 과외를 해요. 과외를 하면은, 영어 과외를 해요. 문법을 과외를 해요. 그럼 과외한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안다, 무엇을 알지 못한다, 내가 무엇을 안다는 거, 내가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거, 이게 메타인지거든요. 이 메타인지를 사용을 자꾸 많이 해야, 이 책상 위에 있는 것 중에 어머님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중에서, 집 열쇠가 있어요. 어떤 건 집 열쇠인지 아실 수 있죠? 예. 어떤 거죠? 예. 요게 집 열쇠잖아요. 예. 요게 집 열쇠라고 왜 아시게 됐죠? 가장 집 열쇠로 보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답은 이게 집 열쇠가 아니고 이게 집 열쇠가 아니고 이게 집 열쇠가 아니니까 이게 집 열쇠다라고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집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 예, 이게 집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 이게 집 열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를 바탕으로 이게 집 열쇠다라고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를 쓴다는 게 요 6영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독서를 하면서 내가 아는 사실,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꾸 재확인을 시켜야지 이 능력이 늘어나거든요. 6번 능력. 그럼 이걸 늘리는 방법은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6번 능력은 말을 하게 하는 능력인데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점수가 낮잖아요. 이거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제가 올려놓은 건데 이게 6번이 말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이 아이가 1번 영역이 높잖아요. 어휘 능력. 어휘 능력이 높으면 엄마가 많은 얘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어휘 능력이 높다는 뜻은 뭘까요? 아는 단어가 많다. 내가 말을 잘한다예요. 너가 어떻게 이런 표현도 아니? 어떻게 그런 말도 쓸 줄 알아? 라는 걸 18점 정도면 해요. 16, 17, 18 정도면 어휘 수준이 1.5년, 2년이 앞선다라고 보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1차적 해석 어휘 수준이 앞선다. 2차적 해석 엄마와 애착이 매우 밀접하다. 그러니까 넘어서서 과밀착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애착 부모 교육 때 애착 부모 교육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착 부모 교육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떨어졌다 붙었다가 잘 돼야 되는데, 그 가스라이팅 하는 부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뭐죠? 라푼젤 엄마가 집안에서 가둬놓고 분리를 안 시키잖아요. 예, 절대 너는 나갈 수 없어. 나랑 꼭 붙어 있어야 돼. 나와 너는 일심동체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영역이 높은 건 괜찮은데, 일영역이 높으면서 4영역, 6영역이 낮은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4영역, 6영역이 낮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 국선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나는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조심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곡선이 나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핵심. 4영역, 6영역이 점수가 낮다? 그러면은, 내 아이가, 자존감이 낮을 수 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이 많지 않다. 그리고 6영역이 낮다? 그러면 내가 아이한테 질문을 많이 안 한 거예요. 아이가 집에 와갖고 유치원 갔다 와서 어린이집 갔다 와서 말을 안 해줘요. 너 어떻게, 엄마가 질문을 어떻게 하기 때문이냐면, 첫 번째는 엄마가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어린이집에서 재밌게 놀았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질문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질문했죠? 체육 시간에 너가 게임하는 걸 봤는데, 그 공놀이 게임에서 너희 팀은 몇 명이었어? 라고 물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친구한테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한 질문을 해서 아이가 쉽게 답하게. 제일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뭐죠? 어머니 오늘 아침 드셨어요? yes, no 질문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 먹었어? 라는 질문. 오늘 점심 먹었어? 오늘 너 아파가지고, 배가 안 좋다 그랬는데 점심 먹었어? 예를 들면 오늘 너 엄마가 약 사준 거 먹었어? 감기약 먹었어? 이거 yes, no 질문. 예, 그 질문이라도 많이 하면 이게 올라가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지선다, 삼지선다, 사지선다 아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정확하게 구체적 질문을 해서 아이가 답을 많이 잘할 수 있게. 너가 뭐 오늘 어디 놀러 갔는데 놀러 갔을 때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에서 너는 어, 누구랑 가장 노는 게 재밌었어? 뭐 이런 식으로 가장 구체적인 질문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지 이 점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점수가 올라가야지 제가 강의 다 올려드렸는데 아예 다 올려드렸는데 이 얘기를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부모가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인령역이 높고 아이가 듣기만 하는 관계인 경우에 그러면은 인령역이 높고 아이가 듣기만 하는 경우에 이게 육령역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는 교실에서 어떤 관계가 되냐면,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 너 들어!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듣는 연습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부모가 말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잔소리하는 걸 배워요. 그래서 교실에 와서도 친구들한테 잔소리하는 아이가 돼요. 예, 듣는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 내 얘기 좀 들어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쟤 얘기 듣기 싫어요를 해요.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를 하게 돼서, 그래서 친구 관계가 악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쟤는 내 말 좀 들어라고 그 친구가 엄마가 하는 것처럼 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양질의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법을 잘 준비하셔서 질문을 하셔야 아이가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아이가 자꾸 말을 하게 하시면 어린이집에 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다른 아이한테 질문을 잘해주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질문을 자기가 하고 다른 아이들 말을 잘 경청하는 아이로 바뀌어 있어요. 엄마가 자기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질문 잘하고 다른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는 아이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강의를 짧게 하고 부모님들 질문을 듣고 답해 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제가 혼자 강의를 길게 하면 부모님들이 나만의 고민을 얘기하시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짧게 하려고 항상 요즘에 최대한 노력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예, 그 다음에 3영역, 3영역 얘기해 드릴게요. 3영역이 1번 영역이 높고 3영역이 이제 낮으면은 이게 이제 자존감 영역이고 이게 타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고 이게 그 다음에 사회성이에요. 그리고 나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감 그리고 마음에 대한 마음, 메타 마인드 영역이에요. 이걸 높이려면 제가 이거 강의안을 그대로 다 카피해 갖고 드렸기 때문에 강의안은 읽어보세요. 강의안은 상세히 읽어보시고, 예, 그 1영역이 높은데 4영역이 낮을 경우가 문제예요. 1영역이 높은데 6영역이 낮을 경우가 문제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번, 3번 영역이 높다. 그럼 인지력이 부모님이 많이 쌓아주셨다. 어휘 능력이 높고 상식이 높은데 엄마가 아이를 교육을 많이 시켜줬어요. 애를 학원을 많이 보냈어요. 집에서 너 신호등 건너다가 신호등 건널 때는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고 나서도 차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건너야 돼. 잔소리를 디테일하게 많이 해주셨을수록 이게 올라가요. 해준 체크리스트를 많이 줬으니까. 이게 멘탈 체크리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정신적으로 준비된 체크리스트가 많으니까 아이가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죠. 행동을 조심하니까 행동은 줄어들어요. 행동은. 네, 행동을 조심해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을 조심하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주말 지낸 이야기 선생님과 같이 할 때, 주말에 어디 재밌는 데 놀러 갔다 온 친구들 손 들어보고 얘기해 볼까라고 할 때 손을 잘 안 드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내려가요. 첫 번째 점수가 내려가는 이유가 이게 내려가는 이유가 되고 잔소리 많이 하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고 많이 하면 두 번째 이게 내려가는 이유는 이렇게 많이 예뻐한 어머님들이 혼도 많이 냈기 때문에 이 혼을 무섭게 내면 아이들이 자기 제어력을 잃기 때문에 이 점수가 낮아지게 돼요. 아까 여기에서 이 같이 비교하는 모양 비교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 이 물고기 모양 비교하는 이 뒤로 갈수록 디테일하게 어려운 모양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비교하려면 바닥에 있는 그림을 봤다가 선생님이 들고 있는 카드, 이 작은 카드를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는 동안 눈의 피로도를 느끼면서 주의 집중력을 잃으면서 빨리 포기하면서 대충 아무거나 고르게 돼요, 아이들이. 어, 이게 낮으면. 왜 낮다? 무섭게 혼났기 때문에. ADHD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다? 내가 스스로 통제력을 잃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아져요. 2번 영역 낮고 4번 영역이 낮아져요. 그래서 2번 영역이 낮은 거는 첫 번째 이유는 1번, 3번에서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좀 소극적인 아이가 된다. 왜냐하면 멘탈 체크리스트 내가 이것도 조심해야겠구나, 저것도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체크리스트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너무 무섭게 혼나서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서 이 점수가 낮은 친구들의 또 다른 유형은 검사할 때 관찰해보면 선택을 빨리빨리 해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1번, 3번, 5번과 2번, 4번, 6번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번, 3번, 5번은 지식 영역이에요. 지식 영역. 1번, 3번 영역은 1번, 3번, 5번 영역은 학습한 영역이에요. 근데 2번, 4번, 6번 영역은 행동의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동작성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 행동이 통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분해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측정이 돼서 이렇게 낮아져요. 네. 그리고 그래서 1번 영역이 높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한 애착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1번 영역이 높다. 1번 영역이 높다는 과한 애착. 과한 애착이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가까이 붙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이 안아준다. 많이 뽀뽀한다. 이게 하면서 이렇게 뽀뽀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괜찮긴 한데 나쁜 점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선생님들 보고 문제 행동이 심한 친구들 내가 관찰하고 상담할 때 가서 미리 교실 가서 볼 테니까 선생님들 말해주세요라고 하고 가서 교실에 가서 관찰을 하러 가면
이 문제 행동이 심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와서 저한테 제 무릎에 앉아서 뽀뽀를 시작해요. 이해되시나요? 그 애들이 과애착이에요, 과애착.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사랑을 많이 주신 친구들이 문제 행동을 많이 일으켜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 이 친구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1등을 할 거야. 내가 선생님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독차지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먼저 발표할 거야. 내가 제일 먼저 주목받아야 돼. 내가 너한테 제일 많이 인정받아야 돼. 내가 너한테 이걸 놀자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거부해? 나 너무 속상해. 이 인정 욕구가 제일 크다는 거죠. 왜? 뽀뽀를 많이 받았으니까. 스킨십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주면요. 이게 높은데 이게 낮으면 그렇다고요. 이게 높은 건 괜찮아요. 이게 높은데 이게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1번이 언어 영역이 높은데 4번과 6번이 낮은 친구들이 그렇다고요. 4번과 6번이 낮은 친구들은 이 모습을 보인다고요. 네. 그래서 4번과 6번이 2번, 4번, 6번이 낮아지면 행동의 과잉이 일어나고 주의력 결핍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과하게 내 행동이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모님이 일단 뽀뽀를 줄이셔야 된다. 이건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게 맞아요. 맞고 그러면 뽀뽀를 줄이셔야 된다. 또 뭐 해야 된다? 너무 잘했어요. 이거 안 하셔야 돼요. 과한 칭찬, 과한 리액션 줄이셔야 된다. 그리고 뭘 줄이셔야 된다?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요. 너무 잘했어요를 통해서 얘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막 이은혜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제가 말하는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 다 잘 키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한 자극을 주는 거.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아야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더 차분한 아이가 돼서 과한 인터랙션, 과한 상호작용을 친구한테 바라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과한 상호작용을 한 친구들이 여자아이들은 6살, 7살 되면은 인지력이 높으면서 이 인지력이 높은 친구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또래 압박을 가해요. 그러면서 이 신체 능력도 강한 애들이 너 먹을 거 안 갖고 오면은 너 나한테 장난감 안 갖고 오면 너 그 놀이 그만두고 나랑 지금 놀지 않으면 너랑 안 놀아줄 거야. 이걸 한다고요. 또래 압박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요것들이 강한 친구들이,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게 높지 않으면,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그걸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당하는 친구도 그렇지만, 그걸 하는 친구도 결국은 어머님들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당하는 친구보단 덜 괴롭지만, 하는 친구들도, 내 인생에 있어서 점점 좋지 않아요. 나중엔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로 키워가시기 위해서는 이 4번 영역을 올려야 돼요. 그럼 4번 영역을 올린다. 4번 영역을 올린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유사성 찾기, 메타마인드. 이 메타마인드는 뭐냐?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올리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도 이거 자세히 올려놨어요. 여기에요, 이게. 사영역에 올리는 방법, 일곱, 여덟 가지를 제가 올려놨어요, 일곱 가지. 사영역을 올리는 방법은, 감정 알아차리기예요.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에서 감정 카드가 이쯤에 나가는데 나갔나요? 노란색 감정 카드? 아, 안 하죠. 마니세반 안 하죠, 우리. 마니세반 안 하죠. 그죠? 만 3세반. 그런데 감정 카드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어머니가 여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감정 카드.
예, 감정카드 찾아보시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네, 출력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이 표정이 나와요. 여기 표정들. 그래서, 오늘 나의 기분은 이런 거. 예, 이 표정, 예, 이런 거. 예. 아니면 구매하셔요. 이렇게. 11,400원이네요. 네. 그래서, 감정카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실 건 이 워딩이에요. 이 워딩. 자,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높은 어머니.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상담한 어머니 중에 이게 17점. 근래 올해 상담한 아이 중에 제일 높은 친구가 17점이었어요. 17점인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질문 하시나요? 저런 질문 하시나요? 이런 거 하시나요? 물어봤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거 이 리스트 중에 3분의 2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7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4분의 1만 하셔도 13.4점은 나와요. 이 중에 한두 개만 하고 계셔도 그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안 한다? 그러면 11점, 12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무섭게 혼냈다? 때렸다? 5점, 6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섭게 혼내지 않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섭게 혼내지 않기, 소리 지르지 않기, 때리지 않기, 말 예쁘게 해주기, 아이메시지 써주기. 이것만 잘하셔도 13, 14점이 그냥 나와요. 이것만 하셔도. 답 정해주지 않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계속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재원이가 계속 하니까 엄마가 기분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엄마, 그럼 기분이 안 좋겠지라고 답정너를 하지 마시고, 엄마 기분은 어떨까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질문하시는 거다라는 게 엄마의 답을 정해놓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질문하시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질문하기. 질문하기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우게 하기. 어, 모든 나의 인생의 경험을요, 안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예를 들면 제 오늘 강의가 예를 들면 형편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이. 만약에 형편없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 근데 형편없었다고 기억을 만약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걸 좋은 경험으로 무조건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 건졌다. 형편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님이 너무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건진 게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를 얻었어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공의 경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다 하는 거였어. 이거 하나 빼고는 뭐 의미 없는 게 없더라고. 이러면 나의 소중한 한 시간을 스스로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실패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 때, 여덟, 아홉 개는 그래도 이제 재확인해서 좋았고, 한 개는, 새로운 게 있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내 스스로 긍정의 이미지를 불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하세요. 다 아는 내용이라서 별로 의미가 없었고, 그냥 또 한 개밖에 없더라고. 똑같은 말이었는데 내 소중한 시간을 되게 의미 없는 실패의 말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거든요. 아이한테도 이 워딩을 똑같은 말을 어떻게 계속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자존감이 그래서 세상을 밝게 보는 아이로 만들어주면 이게 높은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저것도 좋아 보여. 저 사람도 좋아 보여. 이 사람도 좋아요. 물론 이게 밝다고 해서 모두한테 속는 아이가 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엄마, 나 저 사람도 돼보고 싶어? 이 사람도 돼보고 싶어? 이 사람도 돼보고 싶어? 라고 하는 아이가 돼요. 이게 높으면. 왜냐고요? 이게 높으면,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 네,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사형력이 자존감이라고 했잖아요. 자존감이 꽉 차고 나면 예술로 욕구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밑에 게 쌓이면 그 다음 걸 추구한다예요.
자존감이 쌓이면 자아실현 욕구, 나 이게 돼보고 싶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사람이 되고 싶어, 저 사람이 되고 싶어를 해요. 그래서 나 의사도 돼보고 싶고, 소방관도 돼보고 싶고, 이거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거 저거를 돼보고 싶어 하다가 내가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저거 돼보고 싶어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14점, 15점 되는 게 그래서 그 이유가 돼야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실패로부터도 배우는 경험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이 강의를 했는데 어제랑 다른 예를 들려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양쪽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서로 다른 예를 들으시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제는 이 예는 들었기 때문에 안 할게요. 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기. 이 워딩을 쓰면 좋겠어요. 엄마가 뛰지 말랬지. 너 넘어진댔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 너 무릎 까지면 아플 테니까 적당히 뛰면 좋을 거야. 무릎 까지면 너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무릎 까지면 아플 거니까 조심히 뛰어. 이렇게. 예. 아픈 건 네가 아픈 거야. 이렇게. 예. 화 굳이 내실 필요 없다는 거죠. 관계만 어그러져요. 예. 화를 내나 안 내나 결과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화 내지 않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섭게. 예. 그다음에 이제 요 1번 요것만 얘기할게요. 요것만 얘기하고 강의를 마칠게요. 잠깐만요. 네네네. 요 앞부분은 읽어보세요. 네, 예전에 했던 강의에도 약간은 있는 내용이고, 네, 읽어도 충분히 이해되실 거니까, 1번, 네, 요것만 얘기할게요. 1번이 낮고 4번이 낮다. 4번이 낮은 친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감정 알아차리기.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 그러면은, 어린이집에서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러면은 보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이 워딩을 쓰시라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 지금 기분이 어때?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때?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잘 모르겠으니 감정 카드 보고 얘기해 볼까? 근데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 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추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그 원인이 내가 특정 아이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 특정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다. 내 담임 선생님하고 내가 불만이 있다. 그랬을 때 뭔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물어보면 스토리를 구성하게 돼요. 너 혹시 이런 거였어? 라고 질문을 잘못 만들어서 하시면 스토리를 어머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질문을 잘못 구성하시면 안 돼요. 질문을 잘못 만드시면 잘못된 스토리를 만들어서 잘못된 스토리를 아이한테 강요를 하시게 되니까 그런 잘못된 질문을 하시면 안 되고 잘못된 질문을 내가 만들 것 같다라고 걱정이 되시면 아예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걸 관찰했거나 아시는. 예,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고 오히려 그냥 이제 너의 마음 상태가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거. 그래서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부정적 감정에도 괴로움, 슬픔, 뭐 짜증남, 화가남, 시기, 질투, 불안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 감정에 대해서 각각 사람 표정도 달라요. 그래서 내 감정이 어떤지 아이가 스스로 알게 할 때, 내가 지금 이렇구나를 알게 할 때 대처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 유치원에 어떤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 교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빨간 공, 파란 공 이런 게 있었어요. 아빠가 화를 낼 때 빨간 공을 꽉 쥐면 좋아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화를 내려고 하니까 빨간 스펀지 공을 아빠한테 갖다 주면서 아빠 이거 꽉 쥐면 좋아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거죠? 아빠가 화내는 얼굴을 알아차린 거예요. 남의 감정을 알아차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걸 대신 행동으로 바꾸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 알아차리가 되어야 남의 감정 알아차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가 먼저고 부모님이 이걸 잘하셔야지 내 아이한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내 아이의 감정 파악을 하시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부모님 자신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이 연습을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스스로 일기를 쓰시든 뭐에 적으시든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기분이 뭐지? 내가 지금 이게 원인이 뭐지?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예.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지? 누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 어떤 게 원인이지? 그래서 이 원인을, 그 다음 해야 될 단계는 이게 해결 가능한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 백신이 안 나와서 내가 너무 우울하고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못해. 그럼 이건 해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그냥 기다려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회사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건 내가 저 사람을 부서를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바꿀 수, 난 내가 부서 옮겨달라고 하면 몇 달만 있으면 인사이동 때 옮길 수 있어. 그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회사 사장 뭐 딸이래 아들이래 그럼 내가 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어 이럴 수도 있고요. 예. 뭐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에 의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노력할지 포기할지 기다릴지 이걸 선택해서 해결하는 거. 예. 근데 그냥 내버려 둬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어그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정 알아차리고 부정적 감정을 다뤄주는 거. 이거를 해주는 게 감정 코칭이고요. 감정 코칭은 지난달 강의에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답하면서 또 이거저거 설명할 수 있으니까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10분 정도 더 강의 더 했네요. 네. 네. 질문해 주세요. 40분 강의를 했는데, 네. 50분 강의했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요 앞부분은 제가 강의 안 했어요. 요 앞부분. 그리고 어제에도 강의한 거 있는데 어제 강의한 거에는 요걸 좀 더 했으니까 그거 강의 동영상 올라가면 요거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설명했으니까 어제 강의한 거에는 네. 이 1년역에서 6년역은 네. 나이 상관없이 1영역에서 6영역은 그래도 그래프는 나이 상관없이 나타나요. 네, 네, 나이 상관없이 환산 점수가 환산을 시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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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반영이 되는, 양육 가치관이 반영이 되는 곡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제가 100%까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퍼센티지로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아이를 데려와도 제가 한 달, 두 달 데리고 제 아이처럼 키우면 이 곡선의 모양을 상당히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대해주고, 어떻게 말을 해주고,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게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정말 다른 아이가 될 수 있다. 좋아하다가도 가질 수 그럼요. 네, 네. 그게 행동주의예요. 왓슨의 행동주의. 제가 얘기하는. 아직 근데 말을 잘 못하는데 질문을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아니요 네 정도만 대답할 수 있게 질문해도 그 효과가 있는 네, 있죠.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있고요. 분명히, 뭐, 4살이어도요. 4살이어도, 아이의 인지 수준보다, 아이의 발달 수준보다, 좀 더 윗수준의 언어를 계속 써주시면 아이의 발달은 분명히 자극이 되죠. 그것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요. 어, 검사를 해보면 통계적으로 80% 이상의 경우로, 둘째들이 지능이 더 높아요. 그리고 80%가 뭐 첫째가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빼고 둘째를 낳고 나서 둘째를 낳을 언저리에 엄마가 신체적 건강이 안 좋았다.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았다. 이래서 둘째한테 뭔가 영양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안 좋았다. 이런 경우 빼고
대부분 뭐 없는 게 예, 첫째 중심의 레벨에 둘째가 나와서 겪는 상황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봤더니 다 나보다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많이 따라잡아야 돼. 이 상황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저들의 말을 이해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언어 지능이 첫째보다 무조건 높고 예, 3번도 제가 3번 영역을 해석을 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1번은 주 양육자의 인지적 자극이고 3번 영역은 제2 양육자의 인지적 자극일 수 있는데 제2 양육자의 첫 번째 대상으로 선위 형제예요. 선위 형제. 두 번째 대상으로 조부모님. 이게 부모가 주는 인지적 영역의 지식 정보 아니면 제2 양육자 세 번째가 책이에요, 책. 그래서 애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보통 그 손이 형제가 없으면서 책을 어느 정도 읽었다 했을 때 이 한 2점 차이가 나오고 손이 형제가 없고 조부모님도 가까이에서 자주 보지 않는데 책을 안 읽었다 하는 그럼 한 3, 4점, 4점, 4.5점 차이가 나와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예. 상담을 해보면서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으면 은 이제 4, 5점 차이가 나는데 해법은 그렇죠. 책을 좀 계속 읽어주셔야겠다라고 답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게 18점 여기가 뭐 여기 1 영역보다 3 영역이 더 높게 올라가 있다. 매우 빈번한 경우로 첫 번째 손이 형제가 있고 사이가 좋고 가깝다. 근데 그 손이 형제가 최소 한 2, 3년, 3, 4년 나한테 인지적 자극을 준다. 엄마 위의 영역으로. 네.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빈번하게 가까이 아니면 삼촌이 같이 산다.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 아니면 예, 듣는 게 많은데 엄마 아빠 외의 영역에 지식 정보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는 말 워딩이나 정보가 있는데 그 외적 정보가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책. 엄마 아빠의 지식의 영역이 한계가 있잖아요. 책. 예. 그러면 이게 더 1영역보다 3영역이 높게 올라가요. 그러면. 예. 행동에 는 제한을 주는 건 어느 선까지 행동의 제약이요. 위험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위험한데 그 아기가 보기에는 뭔가 하고 싶어 하고 또 올라가고 위에 내부터에 보면 뭐 형들 누나들이 하는 것 같이 따라하는 거 요즘에 참고로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집안에다가 아이가 전 행동이 컸어요. 행동이 컸다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미루어 짐작하자면 1번이 높았기 때문에 1번이 높았다는 이유는 첫 번째, 제가 부모로서 말을 많이 시켰고, 엄마 아빠가 말을 많이 시켰고, 많이 안아줬고, 뽀뽀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밀착이에요. 과밀착이기 때문에 얘는 행동이 컸어요. 탐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서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아이가 행동이 크고 탐색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때 아이와 하지 마, 뛰지 마 이걸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다칠까 봐. 근데 이걸 자연스럽게 탐색도 많이 하고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아이한테 그걸 막지 않으려면 관계가 어우러지지 않으려면 좋은 방법은 어, 뛰어내렸을 때 다치지 않게 두꺼운 쿠션을 줬었어요. 네, 줬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너무 과한 애착을 주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아니면 아예 따라다니든가, 아니면 과한 애착을 줄이든가, 세 가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의 제약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행동의 제약은 당연히 위험하지 않은, 안전이 제일인 거잖아요. 안전과 위생은 항상, 예를 들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모래도 먹어봐야 된다. 언제? 모래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나이에는 먹어보게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신생한데 10개월 전이나 뭐 한 8개월, 6개월 전에는 모래를 먹었는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애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이때는 입에 집어넣는데
모래를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스스로 판단 능력이 될 때, 이거 입에 넣었다가, 이게 아닌 거라고 알고 뱉어내잖아요, 스스로. 그럴 때는 스스로 먹어보게 해야죠. 왜냐면,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나, 예, 본인이 통제할 수 있으니까 실패의 경험을 줘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데도 하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느끼고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 경험을 저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안 되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미리 막아서는데 그러면 실패의 경험을 할 기회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예, 본인이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질문이 나왔어요. 기준을 세우고 아이가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조심하라고 하도록 이야기해주거나 양 옆을 보고 앞뒤를 살피며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놀이터에서 볼 때도 아이가 덩치가 큰 편이어서 조심하도록 이야기하거나 집에서도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이가 요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라고 인식하고 잔소리를 안 했으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에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는가 하고 고민이 되고 아이의 행동에 대해 고민이 되더라고요. 남편과 그래도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자고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아이가 요즘 대화를 하면 잔소리를 그만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잔소리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라고, 자, 이게 이제 이때 메타인지 메타 마인드를 쓰시는 거예요, 어머니. 자, 이때 생각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행동에 대한 행동, 인지에 대한 인지에 관한 질문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시면 되냐면, 어, 그러면은 엄마는, 너무 걱정되어서 그러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스스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상황, 예를 들면은, 지금 좀,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는 미리 걱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는 그 걱정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잘할 거니까 제발 그만해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했던 워딩 비슷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톤이 있잖아요. 저 같은 톤이면 덜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해. 라는 딱 한 번. 네,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은 네가 져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그래가지고 뭐 깨트려지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어머니, 그게 디테일이 어떤 상황인지 좀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그래야 좀 더 워딩이 덩치가 큰 편이어서 놀이터에서 놀 때도 아이가 덩치가 큰 편이어서 조심하도록 하거나 집에서도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안 좋은 말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 어머니, 근데 더 디테일한 상황이 있으면 아예 적어주시면 좋고 적어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이거 갖고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어머니. 걱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마를 아예 계속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내버려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예. 그래서 그냥 아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그래서 뭔가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랬잖아.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래, 좀 더 조심하면 좋았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그냥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래,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볼까? 이렇게. 엄마가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 하는 거라고 했잖아. 이게 이제 추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래, 요런 부분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였으니까 다음에는 다시 조심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용서해주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반복. 네. 그래서 계속 용서해줘야 되고 계속 반복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10번 얘기할 거 3번으로까지 줄인다라는 마음으로 9번, 8번, 7번 계속 줄여가시는 게 어쨌든 답인 것 같아요. 네, 계속 줄여가시는 게 답이고 이게 지금 어머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여기 위에 있어요. 제가 어딘가에 말을 했는데 귀를 막고 안 들어요, 애들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혼을 내면 낼수록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귀를 막고 안 듣고 어머님 그 곡선을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박 원장과 상담을 더 해보시거나 제가 한번 받을 수 있는데 분명히 1, 3이 높고 2, 4, 6이 상대적으로 많이 혼날수록 4, 6이 낮아져요. 그러면 1, 3 잔소리를 많이 들었고 엄마 아빠한테 지령을 들은 게 많으면 1, 3이 높아지고요. 예, 내 스스로 선택하기보다 엄마 아빠한테 혼난 게 많으면 4, 6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 추세선도 낮아져요. 그러면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의 동력이 낮아져요. 내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선택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엄마 내가 아니까 내 스스로 결정해서 그 행동을 할게. 그 행동을 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 이게 올라가 있고 이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곡선 추세선이 이렇게 이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되고 내 스스로 행동을 선택해서 하고 내 스스로 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력, 자기 결정력, 공부도 더 꾸준히 앉아서 하게 되고 주의 집중력도 올라가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네, 말을 어쨌든 더 많이 하나 좀 줄이나 결과는 사실 많이 안 차이 나요. 예, 사실 많이 안 차이 나요. 예, 여기가 올라가고 여기가 내려가나 여기가 좀 내려가고 여기가 올라가나 그 효과예요, 어머니. 그래서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셔야 돼요. 예, 스스로 실패를 경험하게. 아예 이거를 여기가 있으면서 이것도 올라가게 하시려면 지금 목표는 이게 여기 있으면서 얘를 올리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이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예,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를 올리려면 여기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시고, 오늘 강의, 어제 강의 다 올라갈 거니까 잘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셨는지 딱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워딩을 딱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더 질문해 주세요. 파란색 평균 평균이 아니라 내 아이의 워딩이에요. 내 아이의 추세선. 이 곡선의 추세선. 안녕하세요. 대표원장님과 원장님께서 주말에 자녀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일에는 한기론에서 아주 빡세게 새로운 작업과 경험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주말이 좀 심심했나 봅니다. 벌써 6월에 접어들다 보니 원에서 배우고 시간을 보내는 체력만큼 주말에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체력이 길러졌는지 요즘 들어 토요일에 우리 뭐 할 거야? 일요일엔 뭐 할 거야? 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원에서 보내는 평일만큼 타이트한 시간 계획표를 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느슨하게라도 주말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 계획표를 짜야 할까요? 우리가 좀 많이 하죠. 뭐. 그리고 주말에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것들도 제안해 주시면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쵸? 오히려 엄청난 딜레마를 주네요. 저희는, 무지 바쁜 것 같아요. 오전, 오후, 펜싱 있고, 뭐, 일요일에는 좀 쉬는 시간이 있고, 오후에 따로 나가서 어디 가는 시간이 있고, 아니면은, 어디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다이소를 한번 간다거나, 뭐, 이렇게, 뭐죠? 여자애들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캐릭터, 그 카드 만드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몰에 가서 게임한다거나 그런 거 이게 한 2주에 한 번씩 한다거나 뭐 그다음에 같이 한강 걷는다거나 어 놀이터 간다거나 네. 그다음에 슬라임 카페 간다거나 뭐 정해져 있는 몇 가지 액티비티가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는 오후에는 펜싱 학원, 오전에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수채영 뭐 정해진 활동들 그리고 또 뭐 그런 게 비어 있을 때 동물원 간다거나 가만히 있으면 애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예, 예. 뭔가 해야죠. 예, 애들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제안을 하기보다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 이제 아직 학령기 전이니까 어 우리 또 역사도 배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 유적지 가자고 애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 히스토리 배우면은 애들 거기 가자고 할 거니까 그런 데도 정해서 돌아가면서 가보시고, 네, 가보시고, 뭐 동물원도 가시고 갈 데야 많죠. 돈이 들어가서 그렇죠. 갈 데가 없어서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체력이 딸리고 돈이 이제 돈을 아껴야 돼서, 네, 이게 그런 거죠. 네, 우리도 쉬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시간 보내는 거야. 시간은 잘 가죠. 돈과 시간, 돈과 체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좀 쉬고 싶은데 계속 나가자 그러니까. 예, 오히려 번갈아서 놀아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예, 한 명은 쉬고 한 명 데려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근데 두 명이시니까 또 어머님은 더 힘드시긴 하겠네요. 예, 두 명이니까 같이 나가셔야겠어요. 예, 저는 한 명이니까. 네. 구, 구체적인 상황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많이 아니어서 원장님 말씀대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너가 스스로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볼게라고 자주 이야기해 줘 볼게요. 도움되는 답변이었습니다. 아이가 대체로 스스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원장님 말씀대로 사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걱정은 걱정 인형에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그래도 좀 많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근데 업그레이드 됐어요. 좋은 쪽으로. 네,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벗어날 수 없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점, 나쁜 점 다 갖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은 점을 갖고 있게 된 건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이 곡선들이 어떤 때 안 좋은 곡선으로 변하고 어떤 때 좋은 곡선으로 변하고 어떤 점이 이런 어머님들이 편하게 즐겁게 양육을 하시고 어떤 분들이 힘든 과정을 겪으시고 이것들을 디테일하게 보게 되시잖아요. 제가 아까 이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이 점수대에 따른 아이들의 행동,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걸 제가 아주 단연간 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행동해야겠구나를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여기서 보게 되니까 그게 가장 저로서는 어, 비단 부모로서의 부모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배우니까 상담하면서 그런 게 이 일을 하면서 얻는 가장 부수적인 아니면 오히려 그게 더 직접적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버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잔잔한 질문을. 그럼
박 원장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그, 박 원장 질문 해보실래요? 제가 내가, 질문을, 예, 이, 내가 상담하는 거랑 좀 다르게 상담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 그쵸? 내가 예전에 전수해준 내용부터도 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질문해 볼래요? 하나요? 뭐 질문해도 되고, 답변, 말하고 싶은 거 말해도 되고. 일단, 그, 아까 연우 어머니 말씀처럼요. 그 나중에 그 마지막 질문에서 그 7살이고 남자아이고 이미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두 알고 있고 어머니가 그리고 그 친구는 이사적 영역이 매우 높은 친구예요, 원장님. 그래서 이 친구가 몇 영역이요? 하나, 둘, 셋, 사영역이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어느 친구는 어휘 능력도 좋고 상식 능력도 좋고 그리고 변별 능력도 좋고 전반적으로 지능이 좋은 친구이고요. 거기다 유사성 영역이 여기 이제 부모님들 또 물론 계시지만 연우 어머님, 아버님 그 말씀에 보면은 둘이 협의해서 연우한테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우의 생각도 되게 많이 모르셔서 이미 그 친구는 엄마 아빠가 이제 일단 어떤 제안을 하거나 어떤 잔소리를 하시거나 그럴 때 여러 번 듣지 않아도 이게 인지가 되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고 이제 그런 것과 일단 이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나 몸은 7살이잖아요.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고 싶고, 일단 규칙이나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리로 파악은 하지만, 내가 이성적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몸이 움직이고 장난은 싶은 거죠. 거기서 괴리감이 많은 친구여서, 나중에 어떤 면에서 엄마가 이해해줄게 말이 조금 길기도 해요. 짧고 굵게. 그냥 오히려, 뭐뭐 어떤 그 부연 설명보다는 그냥 아니야, 돼. 그러니까 요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원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막 고개를 되게 그러니까 많이 끄덕였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되고 안 되고를 하지, 이미 이전에 미리 그걸 설명해 주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아이로 제가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떤 그 놀이 상황에 하루 일과 중에 발생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서 모든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시리라는 것도 너무 힘드신 상황이고, 그래서 이미 연우는 엄마 아빠가 집에서도 의논하고 좋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귀를 막는다라고 했던 거는 정말 이제 듣고 싶지 않은 걸 거예요. 그냥 눈짓, 몸짓, 제스처 정도로만 정말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는 정도? 그리고 이미 이제 연우는 그 사회화된 규칙에 들어있는 학교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선생님께 의뢰해서 정말 안 돼? 돼? 이걸 그냥 학습으로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 배워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어머니랑 이야기 나눌 때도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말을 많이 줄이시고 그러세요가 답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많이 공감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라는 게 뭐 원장님이 해주시고 저가 해주시고 이런 판독하는 자체가 이미 해석본에 가까운 그런 정답 같은 것들은 이미 나와 있어서 많이 다르진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 보고 관찰하고 이런 느끼는 바니까 이런 결과지는 똑같이 나오지만 저는 의외로 부모님의 어떤 그 대응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머님의 대응 방식 그러니까 어머니가 센스가 더하시고 덜함에 따라서 그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어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데 왜 있잖아요 공부 따로 하시고 현실이 따로 계신 분들 응. 그래서 오는 그런 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를 저는 많이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부모님도 제가 다 한 번씩 뵌 분들이에요. 뵌 분들이어가지고 그리고 검사도 다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극히 부모 교육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방법은 많이 알고 있으나 내 머리와 내 몸에 배이지 않아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솔직히 감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데 내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그래서 엄마가 안 하시고 해야지를 계속 하는데 나는 안 했어. 근데 계속 듣고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생각만 해. 근데 내 행동이나 말로는 아직 변화하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보기엔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판단하기 전에 아이가 거듭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내가 진심을 담아서 이 친구한테 훈육을 했는지
그 이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부모 교육이 굉장히 기대됐어요. 가스라이팅, 엄마의 가스라이팅. 완전 제가 엄마의 가스라이팅을 받고 자랐다고 막 지금 현재도 우기고 다니지만 그 가스라이팅을 하시면서 키워주신 부모님도 그 방법만이 맞다고 생각하신 어머니셔요. 저희 어머니 8순이신데 엄마 절대 변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그 희생 이대로 제가 이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저 또한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 저 이번 부모 교육이 너무 기대돼요, 원장님. 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제 모습 속에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채안이한테. 그래서 아, 이제 오늘 들으면서 이것들을 되게 반성하고 그래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저 또한 이미 아는 얘기고 저 또한 극심한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현재도 당하고 있지만 저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응. 근데 올바른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워서 우리 아이도 16살이지만 굉장히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 친구들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려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재미삼아 이야기해보는 저녁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어떤 진행의 검사들이 헛되지 않고요. 굉장히 정확한 근거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또 저희가 맞닥뜨려지는 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뒷심이 가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 하지만 오늘 듣고 반성하고 진심 어린 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원장님 간혹 가다가 이런 해독하고 그러니까 유해살상 영역은 매우 높은데 마치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높은데 낮은 것처럼 느껴지는 아이요. 엄마 말을 잘 수긍을 하잖아요. 근데 연우 이 친구도요. 일단 유해살상 영역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발언을 하잖아요. 난 이제 엄마가 그만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이제 어떤 주장도 잘하고 이제 아, 그, 헷갈린가 유사적 영역이 높은 친구들인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 친구한테 뭐 이렇게 어머님들이 제안도 하고 생각을 많이 물었으면서 키우셨을 거잖아요. 근데 간혹 어느 때 보면은 이걸 너무 이렇게 맹신하고 있다가 제안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제 어떤 주도권의 경우에서 어머님들 많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도 유아이고 영아이잖아요. 그 주도권에서 부모님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 규칙이라든지 훈육의 어떤 그런 기본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지금 원장님이 해주셨던 그런 어떤 조언이나 이야기들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부모교육 이렇게 들으면서 매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어요. 자, 예,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 정도 말할 게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빨리 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첫 번째, 마지막에 한 거부터 순서대로. 여기가 높은데 문제 행동이 심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4번도 높고, 6번도 높은데 문제 행동이 심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정말 문제 행동이 심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곡선이 좋다라고 해서 맹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곡선만 봤을 때 곡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기 전에는 문제 행동이 심한 아이라고 제가 이 아이를 교실에서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얘는 유명한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부모가 얘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존감도 올려주고 너무 말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했는데 얘는 문제 행동이 심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만 맹신할 수는 없다. 라는 게 이 검사 그러니까 이거가 그런 건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무섭게 혼내는 부분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게 확 떨어지지만 또 자존감은 올렸지만 너무 자존감 올려놓고 얘를 왕처럼 키우고 뭔가 이 검사에만 특화돼서 좋은 점만 부각되게 잘 키워버렸으면 또 안 나타나더라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지만 몇 있었어요. 네. 두 번째 연우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 이 아까 상황에서 제가 강의 중에 한 얘기 중에 하나였지만 질문하기를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조심하랬지가 아니라, 엄마가 또 너가 그러는 모습이 걱정되는데, 이럴 때 한 번만 엄마가 걱정되니까, 엄마의 마음을, 엄마가 어떤 게 걱정되는지 한 번만 너가 생각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면은, 어, 엄마도 너를 위해서 이 시간을 내어서 너랑 이제 뭐 키즈 카페에 같이 가니까 놀이터에 같이 가니까 너도 미리 주의사항을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면 엄마도 너랑 시간 내서 갈게. 너가 먼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말을 하도록. 예.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레파토리를 계속 또 한 번 말하고 또 한 번 읊고 하기보다 스스로 말하도록 부모님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또 다른 얘기고 또 하나는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뭐였지? 작은 거였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여기까지 하죠. 나중에 또 언젠가 생각이 나겠죠. 네. 어쨌든, 잠깐만요. 뭐였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 세 번째 게 생각나면서 두 번째 게 참. 어쨌든, 네. 12시에, 여기서 그 특강이 있다 그래서 3분밖에 안 남아서, 네. 네, 끝마치려고, 네, 해요. 네. 여기가 높고, 여기도 높다고 하니까, 일단은, 어, 주도권을 잘 주고 계시면서 아이가 그러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무섭게 혼내지 않으시니까 올라간 거, 말을 예쁘게 잘하고 계셔서 올라간 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잘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네,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네,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스라이팅. 꼭 하고 싶네요. 아니에요. 네,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죠. 생각이 날 듯 말 듯.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네.